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이제 더위도 좀 가시는 8월 중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크라이나 휴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휴전과 관련돼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양국 정상은 8월 15일,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8월 16일이 되겠죠. 알래스카 같으면 우리보다 시간이 한참 더 늦으니까요.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푸틴 대통령을 방문한 미국 특사인 이제 스티브 위코프, 트럼프 대통령 친구죠. 이 사람한테 푸틴 대통령이 만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면서 전격적으로 성사가 됐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난주, 그러니까 한 8월 한 6일, 7일 이때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일주일 동안 지금 미국, 유럽 그리고 러시아 뭐 전부 다 지금 번개불에 콩 튀겨 먹는 그런 수준으로 바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2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과 러시아 양측 실무자들이 이제 전화로 이제 회담을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 이제 기자회견 석상에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뭐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왔던 이야기들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이제 이 회담은 회담 시작 전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가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러시아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회담 장소는 미국 영토인 알래스카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이 통 크게 우리한테 이제 알래스카를 넘겨줄 그럴 생각을 하는가 보다라는 농담 아닌 농담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마주보고 있는 딱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디 멀리 갈 부담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해외 갈 필요 없고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애매한 알래스카라는 곳에서 지금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잡히다 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이걸 다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회담을 준비하는 이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미치고 팔짝 뛸 이제 그럴 상황인 거죠. 첫 번째, 알래스카에서 이 양국 그래도 세계 슈퍼파워 정상들이 만나고 수많은 기자들이 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보안이 제일 중요한데 알래스카에 있는 괜찮은 숙소들은 이미 다 미국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여름철 휴가 지금 피크철이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때인데 나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이었으면 아마 그렇게 했겠습니다만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를 지금 잡게 되느냐? 지금 회담 장소는 알래스카의 주도인 이제 앵커리지 근처에 있는 결국은 이제 공군 기지로 지금 잡혀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엘멘도프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이제 대규모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커요.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앵커리지 시내고요. 여기 공항이 보이죠? 앵커리지 공항이 보이고 이 위쪽에 지금 이제 거대한 면적의 이제 기지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멘도프 기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공군기들도 간혹 가서 이쪽에서 레드 플래그 같은 이제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경우를 이제 진행하기도 해서 우리 공군 관계자들한테는 꽤나 익숙한 이제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 그리고 미국 양대 정상이 만나는데 너무 딱딱한 곳에서 회담하기는 싫다. 좀 여유로운 분위기 이런 것들을 원했는데 뭐 보안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 공군기지에 정상회담을 하는 이제 이런 모양새를 연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한계를 이제 호소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왜 앵커리지가 됐느냐라는 이야기에 들어보면 이게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구정들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로 유럽 쪽이겠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을 이제 국제 형사재판소 ICC에다가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에 이제 뭐 이 양민 학살 뭐 등등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ICC가 푸틴에 대해서 영장을 지금 발부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되게 이제 외교적으로 난처한 상황을 이제 연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원래 냉전 시절부터 이 양국 정상이 이제 만나기 좋은 지역은 서로 중립지대라고 하면은 보통 유럽이겠죠. 그럼 유럽 중에서도 대부분 중립국이었던 뭐 빈 또는 뭐 제네바 이런 지역들을 선호했는데 이 지역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은 선뜻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이제 가기가 좀 애매한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은 회담 장소로 처음 제안했던 것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UAE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러시아 사람도 많고 어떻든 여러 가지로 가깝고 편한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중동을 방문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거리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 게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알래스카 앵커리지가 지금 선정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앵커리지를 비롯한 이제 알래스카 지역은 원래 러시아 영토였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돈 주고 산 이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곳곳에 러시아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러시아 정교회 같은 이제 이런 건물들이 아직 남아 있기도 하고요. 사실 뭐 언제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를 거쳐가지고 계속 태평양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까지도 이제 사실 러시아 사람들이 꽤 많이 내려왔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철수를 하게 된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러시아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일단 기싸움에서 이기고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과거 러시아 영토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피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장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실수 나는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러시아로 간다. 그런데 그게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밈들이 지금 이제 돌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두 정상이 만나는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끝내자, 휴전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 정상회담이 개최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가 먼저 포괄적인 제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제안을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걸면서 이야기를 한 것과에 비해서 뭔가 러시아가 현실적인 제안 그리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좀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건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입장이 좀 구체화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들을 포기한다면 러시아도 전투를 이제 중단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휴전이죠. 그러니까 휴전 조건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그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들은 어떻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동부 지역, 동부 전선이죠. 그러니까 루안스크, 도네츠크 그리고 이제 자포리자 그리고 이제 헤르손으로 이어지는 이 지역 4개 주 지역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둘러싼 갈등이 이제 지금까지 전쟁을 끌고 온 이제 계기가 됐고요. 결국 여기에서 양쪽이 어느 정도 타협을 볼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지도를 자세히 놓고 보면은 이제 루안스크 같은 경우는 이 주 전체를 이미 러시아가 장악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깨끗하게 정리가 된 상태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도네츠크 같은 지역입니다. 실제로 지금 한 70% 정도는 러시아가 장악을 한 상태고요. 한 30% 정도가 아직 우크라이나군이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지역을 놓고 양쪽에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가 상당한 이제 승기를 지금 잡아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실하게 도네츠크까지 자기 것으로 장악을 해놓은 상태에서 현 상태에서 휴전하자라는 입장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현실적이지 않냐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러시아가 그러면 이 2개 주를 확실하게 잡아가고 그러면 자포리자는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헤르손 같은 경우는 북쪽은 지금 우크라이나, 남쪽은 러시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이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제 이 미국 특사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휴전을 하고 나면 러시아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사항들을 국내법으로 러시아 법으로서 통과시켜가지고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자기네 법이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든 간에 뭔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단순하게 도네츠크 같은 지역을 다 확보를 하면 이제 끝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거에 대한 어떤 조건을 분명히 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이제 유럽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금 전쟁을 끝나면 이제 휴전이 되면 서방 그러니까 미국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 가지 무기 지원 이제 그만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안 된다라는 것을 너희들도 명문화하면 우리도 더 이상 우리가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명문화하겠다라고 하는 서로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는 조건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지금 이러한 지역들에서 이거를 이제 어떤 걸 내주고 어떤 것을 받아올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약간 희망사항 섞인 사항이지만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거는 러시아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크림반도 이거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10년 이상이니까
이건 확실하다라고 하고 남은 두 개, 즉 헤르손하고 자포리자를 현 시점에서 그냥 다 러시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포리자는 현 시점에서 정리, 그 다음에 헤르손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우크라이나한테 다시 반환, 이런 식의 이제 서로 주고받기가 과연 될 것이냐 등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 정도면 일단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투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내비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것은 분명히 진일보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밝힌 사항은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에 미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체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손 떼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긴 일보했으니까 일단 만나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어떻든 뭐 이 도네츠크를 중심으로 한 이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는 협상할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2단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도네츠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 전체를 러시아한테 넘겨주는 걸 전제로 해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 한 30% 지역 지금 점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철수하고 그다음에 그 시점에서 이제 모든 전투를 종결 짓는 것을 확인하자. 이게 1단계. 그러면은 일단은 휴전의 조건이 성립이 됐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디테일한 사항들에 대해서 합의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2단계 때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직접 그리고 미국이 이제 후원하는 식으로 뭐 3자가 됐던 아니면 2.5자가 됐던 이런 형태의 이제 세부적인 다단계 2단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이 이제 미국 실무자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땅을 내주고 이제 휴전을 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이제 가다 보니까 제일 다급해진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에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온 다음서부터 지속적으로 영토 포기는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도 잘 들어보고 좋은 게 있으면 우리도 받아들이겠지만 영토 포기를 전제로 휴전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내놔라. 이거는 더더욱이나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헌법은 이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영토에 대한 현상 변경을 이제 금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헌법상에서 우리가 안 되는 거를 자꾸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이야기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너희들이 전투를 뭐 계속하거나 도네츠크에서 저거를 내주고 철수하는 게 이제 맞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는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 현 전선에서 휴전이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영토에 대해서 내주고 받을 거 받고 하는 식의 이제 딜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땅 내놔. 아직 러시아가 점령하지 못한 땅까지 내놓고 그 다음에 휴전. 이것은 너무 불공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이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유럽 문제는 유럽이 알아서 해라. 이제 나토에서 미국은 탈퇴한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난 몇 달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눈물의 XX 쇼를 펼치면서 이제 잘 정말 아첨 그 자체였죠. 해가지고 트럼프 기분을 잘 맞춰서 지금 일단은 트럼프를 얌전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지금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보면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루안스크 어쩔 수 없어. 도네츠크 이건 넘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넘기는 대가로 자관 헤르손 받아오고 그다음에 자포리자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지역하고 나머지 두 지역을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도대체 미국 생각 그다음에 러시아의 디테일한 제안 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도 여러 가지로 지금 논의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미국 쪽과 지금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것이 만약에 휴전이다라고 그러면 현 시점에서 동결 그러면 이제 일단은 선을 딱 정해놓고 그러면 러시아군도 뒤로 30km 이상 후퇴, 우크라이나군도 뒤로 30km 이상 후퇴인 건지 아니면 그냥 총은 그대로 들고 있고 일단 쏘지는 마라고 하는 정도 수준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여러 가지로 논의해볼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여간 이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며
그다음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지금 궁금해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당장 나토에 가입 이건 안 된다고 다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뭐 가입할 수도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EU 그리고 이제 나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우크라이나를 챙기면서 미래를 기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양쪽에서 안 됨. 없음 이런 식으로 딱 잘라버리면 이제 상황이 상당히 또 곤란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토에서 우려하는 것은 더 큰 우려는 뭐냐?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는 지역에서는 나토군이 물러났으면 좋겠다. 영구적으로 주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임시 잠깐씩 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거기에 기지를 만들고 계속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그렇게 되면 뭐 핀란드라든지 더더구나 이제 발트 3국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난감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 제일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폴란드죠. 폴란드 같은 경우는 러시아 본토하고는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만 러시아 이제 역의 영토가 이제 폴란드하고 그다음에 리투아니아 사이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만나는 거는 러시아 그리고 미국인데 그 미국 뒤에서는 지금 EU가 나름대로 또 고민을 가지고 미국과 이런저런 접촉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면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소리는 높이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우리가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걱정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였죠. 협상이 타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전선은 격렬해집니다. 왜? 조금이라도 더 확고부동하게 잡아놓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는 자관 전선에서 최대한 많이 얻어내고 지킬 건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러시아가 총 공세를 지금 전개를 하면서 도네츠크 전선에서 상당한 지금 진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브로필리아라고 하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기 지금 마을이 있습니다. 요 지역에 지금 러시아에서 요런 정도 지금 돌출부를 지금 만들어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이런 전선에서 잘 지켜보다가 우크라이나군이 취약해 보이는 지점으로 병력을 집중을 시켜가지고 이런 돌출부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돌출부를 만들어내서 우크라이나군을 그 안에 포위를 시켜놓는 형태로 이제 가는 거죠.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돌출부가 형성이 됐다는 것은 일단은 방어선이 무너진 거죠.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요? 이 돌출부를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이것을 포위를 해서 잘라내는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 3년 동안 우크라이나전은 단 한 번도 이런 돌출부를 잘라내는 그러한 작전을 성공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위기감이 좀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이 도네츠크나 이쪽 지역에서는 그동안에 러시아가 전진은 합니다만 상당히 전진 속도가 느렸어요. 일주일에 1km도 안 되는 아주 느린 속도로 조금씩 이제 왔는데 지금 도브로필리아 이쪽 지역에서는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한 15km 정도를 전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은 땅을 내준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땅을 내줬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내부적으로 붕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요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포스롭스크라고 하는 요 지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최전선 지역인데 이 뒤쪽 지역이 이제 뚫리면서 러시아가 이렇게 우회를 해서 포위를 하게 되면은 그냥 똑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실제로 이제 포크롭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한 10년에 걸쳐 가지고 상당히 요새화 작업들을 지켜놓은 도네츠크 지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핵심 거점 중에 하나인데 여기를 만약에 내준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실제로 이제 이 도브로필리아 이쪽 지역을 내주게 되면은 잘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네츠크 이 남서쪽 지역하고 북동쪽 지역을 러시아군이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위쪽 지역들 같은 경우도 단절이 되면서 상당히 위태로운 이제 그러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은 이제 붕괴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왜 밀리느냐 보면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일단은 전술적으로 보면은 병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의 전투를 통해 가지고 많은 병력이 이제 소모됐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전선에서 구멍이 뚫렸을 때 뒤에서 예비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 예비대 운용이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질적인 우크라이나군 이제 문제점인데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개별 여단이 거의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편제 군단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단 편제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여단이라는 것이 이제 거의 독자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조직. 그러니까 옛날 유럽 전쟁에서 보면은 나오는 연대 같은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서 이 여단이 기민하게 움직이거나 뭐 서로가 희생탈을 치고 누굴 막아주거나 이렇지가 않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전선 붕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틈새를 러시아군이 잘 지켜보다가 노리면서 지금 이제 구멍을 냈고 이것을 확장을 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일단 틀어 막아야 되는 거고, 틀어 막은 다음에 다른 곳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두 가지. 일단은 충분한 병력을 어디선가 끌어와야 되고, 두 번째 지휘 체계를 빨리 재정비해야 되는데 둘 다 지금 만만치 않아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거죠. 어쨌건 동부전선에서 이러한 이제 큰 균열이 발생하니까 우크라이나 내부적 분위기도 지금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군이 동부전선에서 공세를 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은 이제 그동안에 계속 나왔었고, 그리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동부전선 후방에 있는 뭐 우크라이나군 물자 집적소라든지 아니면 병력이 이제 교대하는 이제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들이 대규모로 가해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뻔히 보면서도 또 당하냐라고 하는, 그리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러시아가 차곡차곡 준비를 해왔다는 것은 그동안에 누가 봐도 뻔한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대응을 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병력이 부족하고 지쳐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인 거죠. 실제로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지금 병력 연령대가 한 40대 중반, 심지어 50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상당히 지금 난처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의 전시 산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확보한 여러 가지 뭐 무인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이제 동부전선 배후 지역들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선에서 뚫렸을 때 배후에서 이것이 배후에 있는 병력들이나 물자들이 전선으로 다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미리 끊어놓는 작업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몇 달 동안에 걸쳐서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힘든 거죠. 예전처럼 그냥 차 타고 빠르게 들어가기도 지금 곤란한 도로망이라든지 교통망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만 살짝 보면은 그냥 여기서 내주고 이 다음에 다시 방어선을 구축하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방어선을 내주면 그 다음에는 방어선 치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평야 지역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상당히 뒤로 물러나야만 이제 뭐 강이라든지 뭐 해서 뭔가를 이제 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이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 도네츠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2014년, 2015년 이후부터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한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되게 공을 들여서 만든 요새선, 그 다음에 방어 진지, 각종 이제 강화된 벙커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이제 그러한 지역인데, 이것을 이제 내주게 된다. 만약 휴전 때문에 내줘야 된다. 철수한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러시아군이 이것을 활용을 하겠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2, 3년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러시아가 확실하게 이 지역을 더욱더 요새화시킨 다음에 이것을 거점화시켜서 다음 단계로 침공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까지 이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동부전선에 계속 병력들을 이제 끌어모아서 지금 투입을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물론 이제 뭐 대규모 기갑작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개할 역량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명이나 100명 정도가 이제 분산돼 가지고 분대 단위로 분산이 돼서 이제 오토바이로 기습적으로 전선을 침투를 해서 작전을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큰 희생이 따르고 있죠. 하지만 어쨌든 러시아는 뭐 러시아가 전쟁하는 건 항상 그런 식인 거죠. 희생의 여부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방법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러시아에서는 나쁘지 않아, 좋아라고 하는 게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휴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여러 가지로 관심을 이제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미국이 어떤 입장일 것이냐가 가장 큰 이제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8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강력하게 이제 휴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휴전에 대해서 협상장에 나오든지 동의하든지 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제재,
플러스 너희들 물건을 수입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2차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파편을 맞은 나라가 이제 인도가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대가로 이제 25% 추가 관세를 맞아서 50%까지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를 진짜 움직였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미국 백악관도 그렇고 일단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백악관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번 알래스카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 수준을 낮추는 그러니까 김을 빼는 이런 멘트들을 지속적으로 날리고 있어요. 그냥 만나는 거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그런데 한 2분 정도 들어보면 내가 계속 앉아있을 가치가 있는 건지 내가 그냥 일어나야 되는 건지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한 양보 뭐 이런 것들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럽이라든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이 공약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안보 우산을 제공한다든지 무기를 계속적으로 공급한다든지 기타 등등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아직 없다라는 게 상당히 우크라이나나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안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해야 되느냐, 공급하지 말아야 되느냐, 백악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건 유럽 문제지라는 입장을 지금도 고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상황이 바뀐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하고 생각이 바뀌었음을 인정을 하고 계속 지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또 뒤집어진다면 이제 상당히 곤란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유럽 정상들은 지금 이제 이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구워 삶을까 이제 상당히 걱정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이 뭔가 전쟁을 마무리하고 평화회담을 성사시키고 하는 것에 이제 재미를 들린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이제 의지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을 내주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이겠죠. 8월 13일 날 이제 유럽 정상들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화상으로 일단은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했는데 과연 여기서 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럽 연합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우크라이나 병력 그리고 무기 뭐 등등에 대해서 휴전이라든지 평화회담 조건으로 뭐 우크라이나군 총병력은 얼마 이하야 돼. 뭐 중화기는 안 돼. 뭐 이런 식의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나토를 군을 어떻게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두 사람이 만나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한 2, 3일 정도 남았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15일 우리 광복절인데 미국과 러시아가 만나서 이제 우크라이나 휴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여러 가지가 걱정인 상황이지만 어떻든 간에 3년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